팀장님 오시는 시간을 못 맞출 것 같아서 세미나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세미나라고 하지만 거창하진 않고요. 요즘에 많이 문제가 되는 병, 그리고 해충, 이제 기후가 어떻게 될지, 기후가 어떻게 되면 어느 병이 많아지고, 그리고 어느 해충이 많아지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그리고 병징이나 해충이 어딜 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지하시느냐 엄청 바쁜 와중에 이렇게 또 회의도 참석하시고, 이런 회의에서 저희 회사 제품과 그리고 세미나를 할 수 있게끔 시간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 부탁하셔서 최대한 간략하게 짧게 이제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현재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나 보시면은 가까운 대구의 날씨로 한번 보겠습니다. 19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름일수나 겨울일수가 비슷했습니다. 여름 기간도 비슷했고 겨울 기간도 두 개가 비슷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 여름 기간이 늘어나고 겨울 기간이 짧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속도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아마 격차도 점점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가 왜 중요하냐? 기후가 중요한 이유, 기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이제 농업입니다. 농업 중에서도 이제 병 발생과 해충, 그리고 작물체의 생육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씨가 변하게 되면은 어떤 영향이 있을까? 보시면은 아열대 기후에는 총체벌레, 노린재, 나방 발생이 많아지며, 그리고 해충의 라이프 사이클, 그러니까 해충이 발생하는 빈도수가 짧아집니다. 그리고 해충의 크기는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해충이 많아짐에 따라 저항성, 약을 많이 뿌리기 때문에 저항성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발생 시기는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이제 약 치는 시기도 점점 앞당겨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농약의 약효가 점점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시면은 2월달 인터넷 뉴스 기사입니다. 벚꽃 개화 시기, 일반인들은 벚꽃 개화 시기가 점점 빨라지면 기뻐하겠죠. 벚꽃 축제를 빨리 즐길 수 있으니까. 근데 농가분들께서는 벚꽃이 피는 시기가 점점 빨라질수록 작물의 냉해가 걱정이 되실 겁니다. 근데 올해도 평년보다 2에서 3일 정도 앞당겨서 벚꽃이 필 예정입니다. 그래서 냉해 예방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날씨에 맞춰서 어느 병들이 더 발생하고 어느 병이 더 늦게까지 발생하고, 그리고 어느 해충이 많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과에 발생하는 병이나 해충은 모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모두 약을 치고 계시고, 보시면은 사과의 화상병, 갈색무늬병, 갈반병, 탄저병, 견무리성병, 그리고 그름병, 적성병, 전문이 낙엽병이 주로 발생하고 주로 방제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발생 해충 같은 경우에는 응애류, 그리고 진딧물류, 나방류, 그 다음 노린재류, 그 다음에 매미충류가 있습니다. 나방류 중에서도 이제 복숭아, 순나방과 심신나방이 좀 많이 피해를 많이 주고 있고, 굴라방은 예전에는 많이 피해를 줬었는데 요즘에는 방제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병에는 한 26가지 정도가 사과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이 낙엽병과 갈색무늬병, 탄저병, 견무늬성병, 그리고 그림병이 주로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리고 주로 영향을 미치는 병들 보시면 이렇게 과실에 피해를 많이 주는 병들이 주로 방제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병들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색무늬병, 갈반병입니다. 갈반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방제를 하셔야 되는지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전염은 월동된, 그러니까 겨울난 병균이 과총엽으로 가는 걸 차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시기는 4월 상순과 5월 하순경에 꼭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2차 전염은 이 과총엽에서 전염된 병원균이 이제 본엽으로 가는 걸 차단해 주셔야 됩니다. 그 시기는 6월 상순.
갈색무늬병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발생하면은 이제 방제가 어렵기 때문에 예방에 초점을 맞춰서 방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갈반변 약을 계속해서 약 치실 때마다 넣어서 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농협에서 처방하는 이유도 이 병이 한 번 발생하면은 뭐 치료나 그런 게 힘들기 때문에 이제 예방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계속해서 약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월동을 해서 3월, 5월경에 포자가 형성이 되고 이 포자들이 비를 만나면은 이제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1차 감염이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1차 감염이 이루어진 이후에 6월달이 되면은 잎에서 이제 또 2차 감염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저온 다습할 경우에는 낙엽이 되고 또 2차 감염이 전염이 돼서 그리고 2차 감염이 되고 그리고 바닥에 떨어지는 낙엽들이 또 병원균을 머금고 있어서 그 병원균들이 또 병균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런 갈색무늬병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6월 초 잎에 흑갈색 반점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초기 증상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솔직히 이 초기 증상을 발견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잘 보이시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이게 갈색무늬병 초기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초기 증상이 진행이 되면 이제 중기 병징으로 7월 8월 경우에는 이제 중기 병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기 병징이 진전되면은 이제 황화에서 낙엽화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보시면은 갈색무늬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황색 병징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녹색깔 병징을 나타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황색 병징이 나타나고 이렇게 노란색으로 잎이 낙엽화되고 그리고 이렇게 녹색 그리고 가운데는 갈색으로 해서 병증잎이 쉽게 낙엽하게 되고요. 이렇게 병증이 나타나서 갈색만 남아있고 녹색으로 되어 있어서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병균을 옮기는 건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도 나무에 붙어 있어서 병균을 옮기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후기에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9월 10월경에는 갈색무늬병 병증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손으로 만져보시면 오들도들 하실 거예요. 그래서 9월 10월경에 후기 병증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위에 흑갈색 소립자 딱지처럼 앉아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후기로 10월달경에 가게 되면 이렇게 낙엽이 돼서 뭐 보실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숟가루를 뿌려둔 것처럼 흑색 소립이 많고 이것도 보시면 오돌토돌하게 느껴지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게 이렇게 숟가루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것들이 다 병원균이거든요. 이게 낙엽화가 되고 바닥에 깔려 있으면은 과안에 깔려 있으면은 나중에 이제 봄을 지나고 월동을 하게 되면은 그게 전염원이 돼서 또 다음에 병을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갈색무늬병이 잎에만 나타난 걸로 알고 계시는데 보시면 이렇게 과실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과실은 10월 이후에 이렇게 발생되는데 이렇게 움푹움푹 들어가고 구멍이 뚫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갈색무늬병을 방지할 수 있는 약제는 참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보호살균제들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보호살균제와 치료용 살균제가 합쳐진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용 살균제끼리 합제로 만들어서 묶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치료용이라고 하면은 병이 걸린 거를 완전히 깨끗하게 없애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농약에서의 치료 살균제는 깊숙하게 침투해 있는 병원균을 사멸하는 거지 그 병원균을 완전히 다 죽여버리고 상처를 낫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침투되어 있는 병원균을 좀 깊숙한 곳까지 죽일 수 있는, 사멸할 수 있는 게 치료살균제. 그리고 보호살균제 같은 경우에는 병원균이 침투하지 못하게 보호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색무늬병을 방지할 수 있는 약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갈색무늬병을 방지하면서 동시에 탄저병이나 다른 병들도 충분히 방지할 수 있게끔 저희가 약제를 조합해 놔서 농협에서 처방을 내주고 있으니까 의심하지 않고 농협 약제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탄저병입니다. 이 탄저병 같은 경우에는 방제 포인트는 집중 감염기에는 꼭 안전한 약제, 적절한 약제를 사용하셔서 재발생하는 걸 막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과실에 발병이 된 과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생한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감염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약을 많이 살포해도 발병을 저지하는 건 조금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병 후 발포는 병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어서
살포 간격을 지나치게 좁히지 말아야 하고요. 그리고 발병과가 없는 상태에서 보호살균제는 무의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병과가 없는 상태에서는 좀 더 비싼 치료용 살균제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8월 이후까지도 발병이 지속될 경우가 있는 그리고 기온이 높고 발병이 지속될 경우에는 방제가 필요하고, 그리고 9월 상순까지도, 시나놀 같은 경우에는 9월 상순까지도 방제약제를 살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탄저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0월 중순까지도 발생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그리고 강수량이 점점 많아질수록 탄저병이 더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탄저병은 이제 어떻게 병증이 나타나고 어떻게 병이 진행되는지 한번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탄저병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사진으로 있는데 이렇게 과실에 많이 피해를 주고 그 다음에 줄기에도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방제를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과실에서 방제를 중점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보시면은 초기에는 이렇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후기로 갈수록 병증이 뚜렷하게 보이는데, 초기 병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갈색 소립이 생겨서 과점을 중심으로 해서 갈색 소립이 생겨서 발생을 하고 사과나무 상단부에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상단부에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제 SS기의 약이 그 위로 올라가지 못해서 상단부에 발생이 많은 것으로 예상을 다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초기 병증인데 이제 아까 위에 상단부에 있던 병균들이 비를 맞으면서 포자들이 형성이 되고 그 포자들이 빗물에 의해서 다른 과실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른 과실로 퍼지게 되고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이제 포자가 형성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실들이 이제 중기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감염됐던 부분이 함몰이 되고, 그러니까 움푹 들어가 버리고 이렇게 위로 오돌토돌하게 짝지가 생기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8월경에 이런 모습을 많이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약간 끈적끈적하게 이제 묻어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것들이 또 비를 만나게 될 경우에는 또 다른 곳으로 전염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포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병증이 나타납니다. 가을에 착색이 돼도 더 이상 썩지 않고 이렇게 작은 반점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남아있는 것도 보시면은 탄저병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저병 같은 경우에 다 발생할 경우가 많은데 작년에도 많이 다 발생했고 재작년에도 많이 다 발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고온 다습한 환경이, 비가 많이 오는 환경이 유지되면서 이제 탄저병 발생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8월 여름철 고온 다습한 환경이 오래 지속되면 이렇게 탄저병이 많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나무 상단부의 병든 과실을 제거하는 작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기에 상단부에 있던 것들이 비를 맞으면서 포자를 퍼쳐버리면 그게 전염원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잘 제거해 주시고 약제를 꼼꼼하게 살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진정이 되면은 이제 탄저병 후기 이렇게 9월경에는 이제 병반이 오래돼서 끈적했던 포자증이 검게 말라버리고, 이걸 잘라보면 이게 안쪽도 다 검게 이렇게 썩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겨울일수가 훨씬 많고 여름일수가 적었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됐죠. 큰 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남부지방 같은 경우 저희를 포함해서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가 또 많이 오게 되고 해서 탄저병이 점점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탄저병 방제 약제도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호살균제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호살균제와 치료살균제가 같이 합쳐진 약제, 그리고 치료살균제로 이루어진 약제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병과가 없을 경우에는 보호살균제는 무의미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발병과가 없을 경우에 이제 치료살균제와 보호살균제가 합쳐진 약제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사과에 많이 발생하는 견문이 썩은 병입니다. 견문이 썩은 병 같은 경우에는 후지 품종 재배와 함께 급격하게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견문이 썩은 병 같은 경우에는 5월 하순 포자 형성을 억제해주는 약제를 살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8월 상순에는 이제 균을 억제하는, 균의 생장을 정지시키는 정균작용을 하는 약제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보호살균제 위주의 방제 체계가 장기간 계속될 경우 다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 교수님의 의견인데 보호살균제 중에 일부는 견문입병 포자 형성을 조장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견문입성병 같은 경우에는 낙하 2주 후부터 감염이 되고 과점 내에서 증식을 합니다. 그리고 8월 상순경 과육 내로 침입을 하고 8월 하순경에 병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부분 무늬가 나타나는 것을 보시면은 과실에 하나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병반은 한 과실당 한 개가 나타나고 8월 10일 방지약제를 8월 10일경에 방지약제를 살포하시는데 저희는 램비어라는 저희 입성 수화제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균사가 이제 과육 내에서 이제 생장을 하는 것을 저지하고요. 그리고 이 견문입성병 같은 경우에는 8월 상중순까지도 방제가 필요한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견문입성병입니다. 견문입성병은 과실에도 피해를 많이 주지만 줄기에도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홍로 줄기에 견문입성병의 병반이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2월, 5월 상순에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5월 중하순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6월 중하순에는 포자들이 완전히 딱지가 앉아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과실에서 나타나는 병반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보시면 한줄병과는 다르게 이런 식으로 잘라보면은 물러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견문입성병 방제 포인트입니다. 견문입성병 같은 경우에는 6월 중순부터 감염이 시작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점으로 들어가서 과육 내에서 병원군이 증식을 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6월 중순부터 감염이 되고, 그리고 수학기 과실이 당도가 높아졌을 때 집중 발병을 합니다. 안에 병원군이 침투되어 있고 과실의 당도가 높아지면 이 당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병균의 입장에서는 양분이 되겠죠. 그 양분이 되기 때문에 그 양분을 먹고 이제 발병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8월까지 예방규제 방제가 꼭 필요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염이 됩니다. 보시면은 견문입성병 병증의 초기 증상입니다.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점 중심으로 이제 병이 발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함몰되고 둥근 테두리를 형성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 견문입성병 중기 병증입니다. 9월달에 나타나고요. 이렇게 둥근 띠 모양으로 태가 생기면서, 그리고 이 중기 때까지는 아직까지 움푹 들어가지 않고 과실 모양, 매끈한 과실 모양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기로 가게 되면은, 후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띠 모양이 생기지만 확실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이 부분이 부패해서 쭈글쭈글하지만 찌그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